지금부터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기관 종료평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코이카 평가실의 최세정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시간을 내주시어 동설명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으로 대면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으며 행사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동설명회 영상 송출 플랫폼인 줌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시어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사 종료 후 평가 수요 설문조사 작성을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파트너십 사업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참석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내실 있고 발전된 평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관련 안내는 폐회 시에도 그리고 행사 종료 후에도 별도 이메일로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취지와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설명회는 시민사회 협력사업과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종료평가 추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근본 설명회를 통해 본격 종료평가 착수를 앞두고 개발협력 상생 파트너분들께 근본 종료평가 추진 목적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평가 관련 상호협력과 상호학습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종료평가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통해 개발협력 당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트너기관 여러분들과 코이카 모두에게 필수적인 만큼 동설명회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크게 평가 실시 배경 안내, 주요 방법과 참여 협조사항 논의, 평가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본 설명회의 하이라이트는 질의응답 세션으로 행사 중 작성 주신 실시간 질의는 질의응답 세션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세션을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평가실 정유아 실장님께서 평가 실시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이카 평가실장 정유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코이카 평가실은 평가의 독립성과 일관성 그리고 품질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파트너십 사업의 공동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종료평가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종료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주요 방법 그리고 참여 시의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발표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본 종료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종료된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협력 파트너십 사업 총 53건에 대해서 실시 예정이고요. 각각 31건, 22건 추진 예정입니다. 이 53건의 사업에 총 48개 시민사회와 그리고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가는 23개국이고요. 저희가 이 53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11개 분야로 다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분야에는 기업협력 사업과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개 분야는 다시 7개로 7개의 평가 용역으로 묶어서 지금 발주를 진행 중이고요. 거의 그 계약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아실 만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코이카 사업평가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정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정보가 의사결정에 쓰이기 위해서는 그 평가의 품질이나 혹은 이제 과정, 방법론 등이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평가실에서 2019년에서 23년까지 5개년을 아우르는 평가 중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지금 평가 중기 전략에 따라서 약 3년간 저희 코이카 사업 평가 체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 부서 중심의 분권적 평가 체계에서 평가실 중심의 일관성 있는 평가, 품질을 관리하는 평가, 그리고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환류 과정에 대한 그 프로세스 강화를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원 도출 워크샵이나 그리고 환류 워크샵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우수 평가 결과를 영상화한 영상 제작 등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업은 시민사회와 그 기업과 같이 파트너십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이고요. 이번 그 심층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저희 사무소에서 약간 간이 평가 방식으로 이제 실시한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는 품질 높은 학습이나 아니면은 그 책무성 강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 심층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상당히 고도화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평가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사업인 만큼 파트너십 사업에 맞는 맞춤형 평가 질문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 환류 부문이 기존의 그 평가 보고서만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평가 방법은 간단히 보시면 그 PDM 체계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활동에서 산출물, 성과 그리고 개도국의 중장기적 변화까지 이르는 요 체계도를 아실 텐데요. 저희 그 평가도 역시 이제 이런 그 체계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는 분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평가 방법으로는 주요 평가 방법은 이번에 이제 변화 이론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이제 OECD 다크의 6대 평가 범주를 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기 효과성하고 효율성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효과성하고 영향력하고 지속 가능성 부분은 종료 평가이기 때문에 준비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도 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종료 단계에서 코이카와 우리 파트너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달성했는지 기초선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료 평가를 그런 기초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도 평가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변화 사슬은 이제 많이 보시는 PDM의 체계지만 그 투입 산출 성과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 화살표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가정들이나 아니면은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 사슬은 어떤 큰 궤도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부터 산출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정과 화살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투입 요소 1, 2, 3이 산출물 1에 같이 기여를 한다던가 이런 그 변화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화살표로 갈 거라는 우리의 의도와 이행 방향이 실제로 작동을 했는지,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것이 평가의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우리 사업이 아닌 유사한 그 개입을 하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자가 있어야 하는 것만큼 피평가자들의 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평가자는 우리 사업을 같이 수행해 주신 파트너 기관도 있지만 저희 기업 협력 사업실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사업실 그리고 또 사무소도 모두 피평가자에 해당합니다. 이 평가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선진 원조기관들이 평가를 감사와 굉장히 차별화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사업 평가는 좀 더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배우고 성찰하고 학습을 한다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평가가 실시되도록 참여한다기보다는 이 평가 전체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바들을 같이 정리하고 성찰하고 다음에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어떤 학습 포인트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잘 실시되도록 4가지 정도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평가팀이 선정이 되면 이제 연락을 드릴 텐데요. 평가 실시에 협조해 주실 인력과 그리고 조직 차원의 준비 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설명회를 포함해서 향후 이제 워크숍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하게는 그 중간 보고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언을 도출하는 단계 전에 제언 도출 워크숍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류 워크숍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환류 워크숍은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묶어서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신 기관들 그리고 코이카가 같이 그 결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평가자 의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이 시범적인 그 심층 평가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를 하시도록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러한 그 복잡한 평가와 많은 시간과 그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평가 정보를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이 의사결정에 활용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그
지난 3년 동안 평가 체계를 개혁하면서 환류 과제를 도출하고 이것을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 기관들에서도 그런 조직 학습의 기제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같이 구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피평가자 의견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평가자 의견서에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평가자들의 제언이 주요 제언들이 정리가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이것을 수용을 하실지 부분 수용을 하실지 혹은 수용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조치 계획 혹은 그 수용하지 않으시는 사유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는 지금 2년째 모든 평가에 대해서 이런 피평가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피평가자 보고서는 해당 사업을 책임지시는 경영진 이사님, 그리고 여러 부서의 그 해당 재원에 해당되는 부서의 실장님들이 같이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피평가자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이제 녹록지는 않고요. 이 프로세스를 정말 그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환류과제 도출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애초부터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습 결과가 당기고 우리가 다음에 이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뜻 있게 담길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락이 되었는데 이 재원을 정리하는 표 밑에 다시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작성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범주이기 때문에 평가자들과는 또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이번 평가의 추진 배경과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협조 요청 사항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평가 우수 사례를 영상화해서 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희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몇 편을 이미 이제 제작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대상은 사업의 그 성과 평가 등급 점수 자체가 이제 우수 등급이 나온 사업, 그리고 평가를 실시한 그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저희가 독립평가 패널이라는 평가 품질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크로스로 우수 등급을 받은 그런 사례를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기별로 한 2건씩 영상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영어 자막 입힐 예정입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이카에서 에콰도르에 지원한 침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는 국기에도 농업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농업이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중 침보라소는 에베레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세계 최고봉으로 손꼽혔을 만큼 높은 산인 침보라소 산이 위치해 있는 주인데요. 이곳 고지대와 분지에서는
주로 양의 방목과 젖소 사육이 이루어지며 곡류와 감자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산 지형과 낙후된 농업 인프라로 인해 이곳의 농민들은 농업에 필요한 관계수로를 대부분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연 강우만으로는 농업 용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침보라산 하류부에서는 자연하천의 수로 손실로 인해 전체 가용 수량의 약 20% 정도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류부의 농민들은 절대적 물 부족으로 인해 만성 빈곤층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청년층이 침보라소를 떠나 다른 도시로 속속 이주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코이카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50만 불 규모로 1, 2차 침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실시된 1차 사업에서는 간선수로 건설을, 2차 사업에서는 지선수로 건설을 지원하였는데요. 특히 2차 사업에서는 수로 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노후된 관계 시스템의 개선 및 영농기술센터 건립, 미소금융제도 운영 등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 보급률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침보라소주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본 사업을 우수 모델화하여 침보라소주 내 타 지역에도 확산하며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본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촌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현장 중심적 사업 수행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설계, 시공,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성공적으로 진행된 에콰도르 사업에서 코이카는 무엇보다 이러한 현장 중심적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현지 업체와 기구,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 알맞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죠. 예를 들어 관계수로 설계를 현지에 있는 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 현지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또 시공 역시 현지 업체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문제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 전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이 풍부한 현지 NGO를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영농교육 또한 현지 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영농 지식과 미소금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 현지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적절한 자문을 얻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미소금융제도의 경우 비슷한 조건의 다른 개도국에서 많은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초기 여신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설립된 소액금융센터는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입 회원 수는 223명으로 목표 대비 57%를 초과 달성하였고 당초 사업주 외의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까지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대출한 돈을 주로 종자나 가축, 스프링클러 구입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대출을 통해 가능해진 생산활동이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 및 현지 농민들의 높은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침보라소 주정부는 열악한 재정 및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수원국 분담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업을 통해 마련된 영농기술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다짐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주정부에서는 현재 영농기술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부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운영 예산 또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자립을 위한 기반이 차근차근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 요인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수한 사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환경의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어 농촌 주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개발 문제 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주정부는 동일한 시스템을 침보라 수준의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센터와 소액금융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소유자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에콰도르 영농기술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성과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좀 더 보완할 만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종료평가를 실시한 평가팀에서는 1, 2차 사업을 통합해서 기획했다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 초기 지연되었던 관계수로 시공이 완료된 후 영농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사업 효과성을 더욱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 언급하였죠. 또한 침보라서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발맞추어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면 보다 큰 성과 확산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에콰도르 침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사업 평가 사례가 들려주는 교훈과 시사점이었습니다. 코이카는 에콰도르 외에도 전 세계의 많은 농업기관 국가들의 기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경험과 새롭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코이카의 지원 사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에콰도르 사업 랩 활류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코이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정유아 실장님께 발표에 감사드리며 다음 세션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분야별 파트너십 사업 종료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코이카 평가실 원지은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평가실 원지은 과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종료평가 설명에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신 파트너 기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저는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을 평가 과업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전 등록 시에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답변하는 식으로 주요 참고사항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발표하는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추가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추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저희 이번에 진행할 종료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평가 기준과 핵심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참고사항과 Q&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료평가 개요는 기존에 저희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공드리기도 했고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대상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개 분야 5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코이카 내 주요 유관부서로는 평가를 주관하는 저희 평가실과 평가 대상 사업을 관리하셨던 기업협력사업실, 시민사회협력실, 그리고 평가의 현지 사업 수행을 지행하셨던 각 국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수행 기간은 저희가 10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한 7월, 8월경에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정상 조금 착수 시기가 늦어져서요. 이번 달 내로 계약을 완료해서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도 2분기 정도까지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 범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별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를 수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종합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 삼아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평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왜 평가를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대부분의 코이카 사업은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종료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초기 성과와 산출물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 평가는 이러한 개별 사업의 종료 단계에서의 산출물 달성 여부나 성과 측정 외에도 대상 분야의 변화 이론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전략에 어떻게 개선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후속에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업 추진 일정인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평가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평가 결과를 도출을 해서 환류하고 공유하는 일정으로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내년도 1분기까지는 평가 과업이 조금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환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국내 조사 과업은 올해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평가팀과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기관 선정 계약 단계에 있고 9월 중에 합동 착수보고 워크숍을 통해서 평가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국내 현지 조사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올해 과업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환류 워크숍이나 환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정을 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계개별 워크숍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업 수행 체계입니다. 저희 협력단에서는 우선 평가 진척도와 품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업 수행부서에서는 사업 이해관계자로 인터뷰에 참석하시던가 보고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피평가자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는 등의 역할을 추가로 수행을 해 주실 것 같고요. 평가 수행 기간 같은 경우는 계획하신 평가를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저희 쪽에 보고를 해주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원격 현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파트너 기관 분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평가 대상 사업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지 조사 수행 시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 이해관계자로서 인터뷰에 참석하시거나 각종 보고회에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피평가자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 등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 수행 기간과 평가 수행 기간은 조사나 평가 단계에서 혹은 환류를 위한 워크숍 단계에서 주로 의견 공유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 기관과 협력단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도출되고 나서 이를 어떻게 환류를 하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주로 함께 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활동별로 간단하게 종료평가 과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활동은 개별 평가 대상 사업의 종료평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초기 성과와 산출물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 현지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 평가팀에서 마련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평가 등급과 평가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 기반한 평가 교훈과 제언 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첫 번째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개별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변화 이론을 점검하고 전략 방향을 제시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과업에서는 평가팀이 개별 종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변화 이론을 작성하셔서 분석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변화 이론은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과관계에 기반한 사업 성과 검증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논리도 구성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해당 지역 혹은 국가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이 형성이 되어서 어떠한 요소가 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변화관리, 성과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산출물이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사업 성과 및 상위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는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논리도로 구성을 해서 확인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세부 분야별로 이러한 논리를 검증을 하고 어느 부분이 비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을 주로 평가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포함을 해 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 대상 소액금융 사업의 변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사업의 당면 과제는 여성이 대출 및 여타 재원에 대해서 접근성이 낮아서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사업 투입 요소로 대출, 기술 지원 정보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산출물로 여성의 창업률이나 수익 창출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성과로는 여아 교육률이 개선이 되고 경제가 향상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논리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과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이론 점검을 통해서 as is to be 분석을 저희가 과업 범위에 포함을 해 두었는데요. 변화이론 내에서 어떠한 요인이 작동하였는지 어떠한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어떠한 to-be 모델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맨 처음 계획을 할 때 예상을 했던 작동 비작동 원인의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러한 변화 이론 가설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해서 추후 유사 사업의 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사실 내에 일부 요소를 개선을 해서 사업 성과를 개선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이나 개입 특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변화 사실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분석 과정에서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결과들을 저희가 조직 내 중장기 전략 개선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평가 과업으로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네. 세 번째 과업은 국내 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 재원 도출 및 환류 부분인데요. 재원 도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작동 비작동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역시 도출이 되었는데 사업 미작동 사업 모델을 변경하고 우수 사업 모델을 확산하는 사업 모델 변경 제언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지점에서 성과 향상이 가능할지를 제시하는 사업 관리 개선 제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회성 개입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의 한계점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경계 영역을 제시하는 구조적 한계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언을 도출하고 난 뒤에는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환류하기 위한 환류 워크숍을 개최하고 환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환류 콘텐츠 제작은 앞서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 평가 정보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환류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재원 도출 워크숍의 경우에는 사업 평가 결과 초안이 마련이 되고 난 후에 저희 협력단 내의 사업부서와 평가실 그리고 평가팀 그리고 파트너 기관분들이 다 모여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제시된 제언에 대한 타당성 혹은 현실성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개별 사업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수정 초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파트너 기관 환류 워크숍을 분야별로 개최를 해서 저희가 어떠한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 사항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픈해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도출된 후에 수원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대상으로 한 환류 워크숍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평가 정보를 어떻게 환류하고 공유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개별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보고서와 분야별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평가 기준 및 핵심 질문 부분인데요.
OECD 다크 6대 평가 범주는 사실 다 많이 너무 아실 것 같고 앞에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 질문을 재구성해서 사업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출한 저희가 주로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해당 사업이 산출물 및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6대 평가 범주가 사업을 통해서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해서 조직적 학습을 해야 할 교훈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개별 사업 단위의 질문일 것 같고요. 분야 단위에서는 분야별 변화 이론 검증을 했을 때 사업 성과가 한계가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관 전략 이행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변화 이론이 상의 작동 비작동 요인이 무엇인지 에지즈 분석이 있을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을지, 투비 분야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들을 다 적용한 전략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 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 평가 중점 사항은 저희가 이번 평가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좀 강조하고자 해서 제안 요청서에도 좀 강조를 해서 넣어놨고, 앞으로 평가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R&D 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CTS 사업 평가 질문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CTS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젝트 사업과 좀 성과의 도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놓은 대상국 및 인근국가 기술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대상국 내 기술 숙련 인력 육성 기여도, 이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나 고부가 가치 창출 잠재력에 포커스를 둔 평가 질문들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타 대안 대비 효율성 평가인데요. 여기서 타 대안은 동일 맥락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 대안으로 가로 안에 있는 현지에 수행하고 있는 로컬 솔루션이라든지 타 공여기관 사업 혹은 코이카의 타 유형 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평가되는지 혹은 어떠한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대면 원격조사 성과 제고 노력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위한 현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평가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지 평가 인력을 활용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문서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문서를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력들을 교육 훈련에서 활용하고 이를 좀 가이드라인화하는 작업을 병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분야 진료화를 위한 전문가 추가 투입인데요. 사실 기존의 평가 단계에서 범분야가 약간의 부록 혹은 추가 요소로 좀 여겨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들어와서 최소한 직간접 정책 마커 사업에 대해서는 범분야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분리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차별적인 성과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에서 이번부터 전문가 투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참고사항과 Q&A인데요. 이 부분들은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 우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원격조사 원칙으로 원격 플랫폼과 현지 평가 인력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지 인력이 좀 조사 과학 숙련도가 미흡하거나 혹은 소수 인력을 활용함으로 인한 편견 개입이 우려가 된 부분이 있어서 프로토콜 문서를 마련해서 교육 훈련을 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가팀과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고, 특히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파트너 기관분들의 협조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종료평가 수행을 할 때 파트너 기관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고 협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올해 9월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는 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 수행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이든 현지 네트워크든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워크숍이나 보고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평가 결과가 좀 더 타당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평가자 의견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평가 결과로 도출된 제언이나 교훈 사항을 추후 유사 사업 시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평가 수행기관이랑 평가 대상기관에 서로 공개가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평가 수행기관에서 대상기관에 지속적으로 좀 협조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평가 수행기관 좀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 분야 정도는 계약 추진 중에 있고요. 3개 분야는 아직 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10월 내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가자를 선정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자료는 저희가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업기관에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의견 반영은 재원도출 워크숍과 환류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파트너 기관의 입장은 피평가자 의견서를 통해서 보고서와 병행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지는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주요 질의는 앞서 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는 줌 Q&A 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라며 그 외 화상으로 발언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언 기회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버튼을 이용하실 경우 화면과 음성이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공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Q&A 창을 통해 질문해 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댓글자분께서 발표 자료 공유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향후 설명이 끝나고 설명의 녹화본과 함께 저희 발표 자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좋은 취지의 종료평가입니다. 다만 대학교와 같은 기관 등은 종료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리소스 측면에서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평가실에서 필요하신 활동에 기존에 확보된 투여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모든 협조 요청에 다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 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지 포함하여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분께서 계속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우선 사실 저희가 종료평가에 있어서 협조 요청을 드리지만 평가 수행 기간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평가 수행을 위한 리소스 확보나 평가 정보 확보 혹은 현지 조사 일련의 과정은 평가 수행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수행 기관에게 요청드릴 수 있는 협조 사항들은 기존의 사업 수행을 통해서 확보되어진 부분들에 좀 한해서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뭔가 과업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까지 협조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또한 협조하여 드리는 경우 이미 설명하신 사항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트너 기관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정유화 실장님께서 답변 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 모두 보실 수 있어서 제가 한 번에 질문 일일이 안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 참여에 협조를 하면 참여한 파트너 기관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통 질문이네요. 참여하신 기관에서 우수한 경우는 혜택이 저희가 이제 렛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우수 사업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자료들을 사업 제안서에 우수 성과로 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종료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거부가 가능한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코이카는 뭐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워낙 감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종료평가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종료평가를 실시를 하는 것이 이제 선택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업 부서에 따라서 간이평가로 이제 사무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향후에는 그 1년 정도의 아주 단기 사업만 간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모든 종료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의 사업이든 저희 평가실에서 심층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통 질문이네요. 앞서서 이제 종료평가 수행에 대한 그 지원 인력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평가자로 그 저희 이제 평가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 평가팀들이 모든 걸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피평가자들께서는 사업을 실시를 하셨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이제 조직화하는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마련한 환류 워크숍에 참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협조 사항은 인터뷰와 그 다음에 워크숍 참여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이 필요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을 하셨는데 평가팀에서 그러한 이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질의를 하셨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별로 묶어서 평가 발주를 하게 되었고, 해당 분야의 평가팀에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추가 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이카에서 기존에 종료평가된 사업 종료 자료들은 해당 기관과 계속 공유가 되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원지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료평가 보고서는 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보고서 발간 이전에 품질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료되신 사업의 보고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완료되면 보고서는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계속 이어서 저희 정유화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그 질문을 조금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 하신 취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파트너십 사업은 사실 이제 종료평가를 하고서 그것을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공개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그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평가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서 모든 평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 평가실에서 수행하는 평가 보고서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시범적으로 이제 심층 평가를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평가실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평가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서 모든 평가 보고서는 공개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게 보이네요. 그 종료평가 과정 중에 현지 사업장 방문이나 사업 대상자 대면 미팅이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뭐 사업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제 평가도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원격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격 평가는 원칙적으로 여기 한국에 있는 평가팀이 현지의 평가를 이제 손발이 되어서 이제 관찰을 해줄 수 있는 평가 지원 인력을 리크루팅 하시게 되고요. 그 평가 지원 인력이 평가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배포를 하시는데, 특정 건축물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영상 촬영을 요청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중요한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은 미리 어레인지를 해서 그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직접 그 이해관계자도 미팅을 하지 못하지만 화상 인터뷰나 아니면은 동영상 촬영으로 대체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Q&A 창을 답변 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들기 버튼을 눌러서 화상과 음성, 화면과 음성으로 질의 가능하시며 계속 전과 같이 Q&A 창을 통해서 질의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또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종료평가 후 작성된 보고서는 각 사업을 운영한 단체들과 공유될까요? 된다면 언제쯤 공유될까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 정유현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뵙게 되네요. 그 종료평가 보고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코이카 홈페이지에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우리 기관들하고도 다 공유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공유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길긴 합니다. 최종 공개되기까지는 아마 이제 이 평가가 10개월 정도 진행한다고 하면 다시 공개까지 최소한 6개월의 이제 과정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평가가 기본적으로 재원 도출 워크숍까지 맞춰서 평가팀이 보고서를 내더라도 다시 독립평가 패널을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그 이 평가 품질이 승인할 만한지 이제 검토하는 체계를 거치시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그 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D등급이 나오면 이 평가는 무효화가 되고 다시 실시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게 단순히 심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피평가자 보고서가 또 주요한 코이카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재원에 대해서 어떤 환류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뭔지 뭐 적절한 워딩을 찾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 초안이 나오면은 공유를 받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원 노출 워크숍에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현지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시는지. 네, 아마 이제 현장에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구축을 하셨거나 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문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단한 것은 방문이 아니라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 굉장히 개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그 정도는 좀 평가 팀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사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전 질의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작성자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로 회신을 드릴 예정이며 그 외 추가 질문은 evaluation@koika.go.kr로 송부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행사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사 계획 때 짧게 말씀드릴 것과 같이 저희 코이카는 평가 환류 수요를 분석하여 더 나은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자 평가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트너 기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는 코이카와 모든 파트너 기관들이 학습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 기관 종료평가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